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나이성 방송 채널은 통해 한국어 뉴스를 방송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득 도나이성 이민위원회 위원장이 순환도로 3과 민화 뭉따우 고속도로 구간의 주간 작업 경과를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도나이성 모상 무지 정리 및 재정작 지원 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민화 뭉따우 고속도로의 도나이성 민화시 구간은 총 길이 6,200km이며 59.5헥타르의 물질은 정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약 30헥타르, 즉 총 물질의 52.6%가 투자자에게 인도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조 진백억 동이 집행되어 78.3%의 예산이 사용되었습니다. 제2구간의 경우 현재 130헥타르가 85 프로젝트 관리위원회에 인도되었으며 이는 계획의 86.87%에 해당했습니다. 럼타잉현 또한 2조 2,460억 동 이상은 집행하였으며 이 중 제1구간은 50.8%, 제2구간은 78.2%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회의에서 어떤 득 도나이성 이민위원회 위원장은 각 부처와 지역 당국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한 것은 요청했으며 특히 빈화시 북단동에 위치한 농지 위에 지어진 500가구 이상의 임시 주거 문제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투자자들에게는 물지가 확보되는 즉시 근로자와 장비를 동원하여 4조 3교대로 작업은 가속화하여 프로젝트에 지연된 인청은 완화한 것은 지시했습니다. 빈화시에서 진행된 디지털 전환 주간의 일환으로 어제 오후 비엔텐 도나이가 최초로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공식 출시를 했습니다. 이번 행사에 앞서 비엔텐 도나이는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을 선취하고 송출을 시작했습니다. 5세대 이동통신은 무선 네트워크의 속도와 응답성은 크게 향상시키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4세대 이동통신의 뒤를 잇는 기술로 더 빠른 다운로드 속도와 원활한 데이터 전송은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물론 향후 몇 년간 완전히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의 개발을 열어준 것은 기대됩니다. 또한 비엔텐 도나이는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향후 주가로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은 선취하여 고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한 계획입니다. 5세대 이동통신 준시에 더불어 비엔텐 도나이는 최근 4세대 이동통신 전환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 활동도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2024년 10월 16일까지 도나이 전체에서 1세대 이동통신 이용자의 99.9%가 4세대 이동통신으로 전환을 완료했습니다. 4세대 이동통신으로 아직 전환하지 않는 고객들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전화번호를 유지하면서 전환 지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도나이성 이민위원회는 10월 25일에 2024년은 대비한 성급 유해 화학 문진 사고 대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가상 시나리오에 따르면 2024년 10월 25일 오전 9시 15분에 럼타잉 산업단지에 위치한 모수입 베트남 회사에서 화재와 화학 문진 누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원인은 하청업체 직원들이 공장 화학 문진 보관구역 내부에서 첨단 및 유치 보수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길은 빠르게 번져 인근의 일반 자재 보관구역까지 확산되었으며 전체 화학 문진 및 일반 자재 보관구역의 총 면적은 430평방미터 이상이었습니다. 이때 방독면은 착용한 직원들이 소화기를 사용하여 화재 진압은 시도했으나 문길은 막지 못해 결국 외부로
대피해야 했습니다. 외부에서는 회사 내 소방대가 화재 진압, 인명구조, 화학문진 처리 작업은 진행했고 동시에 동라이성 산업 무역국에 지원 요청은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수십 대의 소방차, 유해 화학문진 처리 차량, 구급차가 동원되어 응급구조 활동은 벌었습니다. 약 30분 만에 화재는 완전히 진입되었으며 방사성 문진, 가스, 유해 화학 문질의 확산은 관련 당국에 의해 차단되었습니다. 또한 화학 문질에 노출된 연여 명이 응급처치, 세척 후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이어서 독성 가스 제거 작업도 이루어졌습니다. 러시아 하원이 북한과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협정은 통과시킨 지 하루 만에 10월 25일에 한국이 이른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서명을 통해 북한이 러시아로 병력을 파견하는 상황에서 러시아 하원이 북한과의 협정을 승인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서명은 또한 한국이 북한에게 즉각적인 군대 전술을 강력히 촉구하며 러시아와의 협력은 중단한 것을 요구했습니다. 외교부는 한국이 동맹국들과 협력하여 러시아, 북한 간 군사 협력에 강력히 대응한 것이며 협력이 진전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병력의 러시아 파견은 전 세계 안보에 대한 도발적 위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러시아 하원은 10월 25일에 북한과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협정은 통과시켰으며 이 협정에 따르면 두 국가 중 한쪽이 공격을 받은 경우 상대국이 모든 군사적 측면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러시아의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의 문쟁에서 외국 군대를 활용한 권리는 주권 국가의 당연한 권리라고 방어했습니다. 이 발언은 서방이 북한 병사들이 최선점에서 러시아군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점 증가하는 비판에 대한 반박으로 나온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10월 25일 러시아 국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가입하려 한다면 러시아는 자국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서방이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 여부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며 이중적인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이 발언은 네덜란드 정부기관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 최소 1,500명의 북한 병력을 배치했다고 밝힌 같은 날에 나왔습니다. 네덜란드 측은 또한 이번 배치가 러시아가 군대를 시험하고 국제사회의 반응은 평가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라고 더불었습니다. 동아이성 방송 채널에서 방영된 한국어 뉴스를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